나는 그를 천천히 사랑하게 되었다. 첫 만남은 교회 성가대였다. 그는 첼로를 연주했고 나는 피아노를 맡았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내게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을 오래 만났었어. 7년 정도. 결혼까지 갔었지만 안 됐어. 사람이 너무 아팠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묻지 않았다. 어떤 아픔이었는지, 왜 끝났는지. 그저 이젠 끝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는 지나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혼인신고는 내가 하자고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서류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나는 믿었다. 사랑했으니까. 결혼 후 3달쯤 되었을 무렵 그는 종종 집을 비우곤 했다. 지방에 일 보러 간다 하던 날 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하나 발견했다. 병원 이름은 S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처방명은 올란자핀, 조현병 치료제. 내 손은 떨렸다. 그게 남편의 약일까? 그의 과거 연인이 아직 병원에 있는 걸까?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가 잠든 사이 노트북을 열었다. 사진 폴더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모습. 옅은 화장을 했지만 눈빛은 무표정했다. 사진 이름은 2023 유진 면회. 그 순간 나는 그의 과거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서재 서랍에서 찾은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 김유진 진단명 조현병 보호자 박종원건 배우자. 나는 몇 번을 다시 읽었다. 배우자? 그럼 아직 혼인관계가 남아있다는 건가?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약 당신 거야? 아니면 유진 씨? 그는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눈을 피하며 말했다. 유진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 우리 이혼은 했어.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식적으로 내 이름이 보호자로 남아있는 거야. 진심으로 너를 속인 건 아냐.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뒤 구청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았다. 김유진. 배우자 박. 혼인해소 기록 없음. 그는 아직 그녀의 남편이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가족관계 등록부 한 장, 진단서 복사본, 그리고 침묵하는 내 남편. 당신 이혼 안 했더라. 내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거짓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된다.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나랑 혼인신고한 것도 아직 유진 씨랑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한 거야? 그제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냥 병원에서 보호자 이름 바꾸는 게 너무 복잡해서 유진이한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내 심장을 갈랐다. 그녀한텐 그게 낫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그날 밤 나는 짐을 싸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화였다. 어머님, 저 김유진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한숨,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얘기 안 했니? 아이고, 그 아이는 우리 집의 큰 업보였다. 처음부터 불안정했어. 근데 병이 터지고 나선 병원 들어간 지가 벌써 5년이야. 우리 아들은 그냥 책임지고 있었던 거야.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 속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와에 일이 무겁게 들렸을까. 며칠 뒤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만 보고 결혼했어. 유진이랑은 끝난 사이야. 정신병원 입원 중이고 면회도 거의 못 가.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어. 믿어줘.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나를 속인 건 맞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그저 누군가를 책임졌던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하려 했다. 혼인을 지켜보려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용한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항상 숨겼고 한밤중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병원 번호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괜찮아 유진아, 내가 다 처리할게.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구청을 찾았고 김유진의 입원 기록과 보호자 변경 관련 행정 서류들을 요청했다. 직계 가족이 아니었지만 정확히는 남편이 이혼한 척 나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혼인관계 무효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역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날 담당 변호사는 내게 차분히 물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전처의 정신병력이나 법적 관계에 대해 명확히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오래된 연애라고만 했어요. 결혼 당시 전처와 아직 혼인관계가 있었고 남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면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이혼과는 달라요. 처음부터 혼인이 무효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 서류를 들고 재판에 가고 누군가의 아픈 과거를 들춰야 하는 걸까? 내 친구 미정이 말했다. 네온 지금도 그 사람 인생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널 앞에 두고 아직 과거랑 동거 중인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조정으로 가자.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말하지 않은 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조정기일 당일, 나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내 손 안의 서류 뭉치, 증거 목록, 혼인 무효 청구서,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진 몇 장. 한 장 한 장 다시 넘기며 생각했다. 이걸 낸다고 달라질까? 그 사람은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법정 복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았다. 누구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누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다들 울지 않고 차분했다. 나만 울었다. 조정실 앞 남편이 도착했다. 수척한 얼굴로 내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생각해. 그땐 진심이었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심이면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녀와 함께라는 걸. 조정위원은 우리를 마주 앉게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건 번호 2015-1234호 혼인 취소 청구 건입니다. 원고는 상대방이 결혼 전에 중대한 사실, 기존의 혼인 관계와 정신질환 병력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진이와의 법적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상 처리가 지연된 것뿐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냈다. 혼인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인의 과거를 스스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는 매달 입원비를 내며 배우자란 이름으로 병원 서류에 서명하고 있어요. 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현저히 혼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은폐는 원고의 혼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혼인 취소 인용합니다. 법정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유진이는 네가 떠난 날 자해했어. 너무 죄책감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널 속인 거지. 이건 내 죄값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했지만 그는 언제나 과거 속에 머물러 있었고 나는 늘 현재를 살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공유한 적이 없었던 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다. 위자료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취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 준비 비용은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라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적었다. 위자료 없음, 웨딩홀 위약금 반반, 스튜디오 촬영비 반환 불가,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없었던 것처럼 살긴 어렵겠지만 없었던 걸로 인정받은 날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며칠 후 나는 그의 물건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나온 편지 한 장. 네오를 사랑했지만 나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 그는 자신을 정리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또다시 파괴했던 거다. 그걸 사랑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날 이후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기 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결혼 비용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구체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 사람과의 지난 시간에 숫자를 붙이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의 상처를 가격표로 평가받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끝낼 수 있다는 걸 내가 선택하고 싶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커피잔을 2개가 아닌 하나만 꺼냈다. 싱크대 위엔 내가 좋아하는 빨간 머그잔이 놓여있다. 그리고 따뜻한 라디오 소리. 나는 이제야 내 과거를 진짜 과거로 돌려보낸다. 그의 과거는 나보다 오래 함께 있었다. 하지만 내 미래엔 없다.